네, 이번 강의는 제8강 수증기, 구름 발생, 강수. 강수란 것은 뭐 비가 내리는 것을 강수라고 그러죠. 이것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일단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이것을 문장으로 정리해서 정의하는 거와 틀리니까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습도라는 거 다 아는 내용입니다. 습도고 안개고 뭐 이런 거 강수고 다 아는 건데 정의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척도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얼마나 있냐 그게 습도다 이겁니다. 습도가 높다. 여름에 뭐 축축하고 눅눅하고 척도로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는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으면 습도가 높고 적으면 건조해 습도가 낮다고 한다. 상식적인 거죠. 그럼 이때 나온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는 좀 이제 어디 정의에 들어가서 상대 습도다. 상대 습도란 건 뭐냐면은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최대값이 많아집니다. 온도가 높을 때는 수증기를 많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우기가 힘드시면은 여러분이 물을 끓이면은 수증기가 굉장히 많죠. 아무튼 이건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지라도 그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온도가 높으면은 수증기가 많아진다 생각할 수 있고 온도가 낮아지면 적어진다. 이게 이제 외우기 위해서 예를 든 겁니다. 상대 습도란 것은 공기 중에 존재하는 수증기량을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오늘 습도가 뭐 50%다, 뭐 75%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비 올 때는 되게 뭐 90 몇 프로 나오죠. 상대 습도가 100%가 되었을 때를 포화 상태라고 하고 100% 이하는 이제 포화가 안 되었으니까 불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항상 상대 습도가 똑같은 게 아니라 기온이나 수증기량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슬점 온도, 이슬 노자 써가지고 노점이라 한다. 이것도 앞에 나왔었는데 뭐 다 잊었어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주 다시 반복되니까 이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이 전부 전문가가 될 겁니다. 외우려고 노력 안 해도 잘 듣고 머리에 기억만 한 번씩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잊었다가 다시 또 몇 번 나오면 알게 되니까. 이슬점 온도라는 것은 불포화 상태 공기가 냉각돼 가지고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화 상태로 되는 기온, 이슬점, 이슬이 맺히는 온도다 그 말입니다. 공기로 볼 때는 그냥 습기였는데 갑자기 그게 이슬로 보인 물방울처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불포화 상태 공기가 냉각돼 가지고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화 상태로 되는 기온을 우리가 이슬점 또는 이슬 노자, 그래서 노점, 이슬 노자는 여러분들 쓰죠? 한자로 쓰였으니까 한자 영어 우리한테 많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기온과 이슬점 분포. 기온하고 관계가 있는데 기온과 이슬점의 온도 차이를 말하는데 보통 이걸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슬점 분포가 작아질수록 상대 습도는 증가하고 100%가 됐을 때는 기온과 이슬점 온도가 일치합니다. 습도가 100%다. 그 말은 기온하고 이슬점 온도가 이제 같이 일치하고 대개 이슬점 포는 작을 상대 습도가 증가한다 했는데 뭐 이런 식은 이제 아주 좀 전문적이니까 한번 그냥 들은 정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증기 상태 변화. 대기 중에 수증기는 기온 변화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로 변하죠. 물이 형태가 세 가지죠. 고체일 때도 있고 액체일 때도 있고 기체일 때도 있고.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대개 이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우리가 증발한다 그러죠. 기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는, 기체가 액체를 때는 응축한다 그러고 액체가 고체로 된 것은 응결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걸 뒤집어서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는 융해 과정, 얼음이 녹은다, 융해된다. 또 고체나 기체가 중간에 한번 액체를 거치지 않고 얼음이 녹을 때 물이 됐다가 수증기가 돼야 하는데 물이 안 하고 바로 날아가 버린 경우, 기체로 된 경우, 그걸 보통 승화됐다 그렇게 말하죠. 승화. 한 단계를 건너뛰는 걸 승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증기 상태 변화는 액체, 기체, 고체를 다 가질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안개도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매우 작은 물방울 또는 얼음 입자가 공기 중에 떠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수평 시정이 앞으로 쭉 수평으로 봤을 때 1km 이하일 때, 1km 이상 안 보일 때 그때를 안개라고 한다.
이제 안개 속에서는 대기 어쩝니까? 안개 속에 가면은 쌀쌀하죠. 대기가 습하고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때 대기 안개 속에 가면 습도가 거의 100%죠. 대개는 이제 안개 하면은 백색, 하얀색인데 공업지대로 가면은 연기나 먼지 때문에 뭐 회색이나 좀 누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하얀색이고 가면은 안개 속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느꼈을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눅눅하면서 차갑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안개 속에 들어가면. 예, 대기 중에 어떤 수증기가 어떤 응결핵이라고 하죠. 먼지 같은 거 그런 게 있으면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해가지고 구름이나 안개가 됩니다. 수증기가 구름 또는 안개가 되고, 구름 안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면에 접해 있으면 안개고 지면에서 떨어져 있으면 구름이 되고, 뭐 같은 내용인데 어디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안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름이 이제 형성되려면은 뭐 충분한 수증기가 있어야겠죠. 그냥 수증기로 된 게 아니라 어떤 냉각이 돼야 하고, 냉각해도 그게 어디 중심이 있어야 하니까 응결핵, 어떤 먼지가 있거나 뭐 이제 어떤 뭡니까 매연 뭐 어떤 조그만 알갱이가 있거나, 안개가 생성되려면은 대기 중에는 많은 양의 수증기, 그 다음에 공기가 노점 온도 이하로 냉각이 돼야죠. 안개가 되려면 그게 공기가 노점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야 하고, 대기 중에 응결핵이 있어야 합니다. 먼지가 있거나 먹거나. 그러니까 아주 맑으면은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게 잘 생기지 않는다 소리죠. 외부에서 수증기가 많이 공급이 돼야 한다. 이제 되게 그런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다음 대기 중에 습기. 대기 중에 습기는 공기를 포화시키는 데 필요한 수증기 양은 공기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했습니다. 결집 표면 온도가 인적 공기의 어떤 이슬점 이하고 이슬점이 빙점 어느 점 이하인 경우에 서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 서리가 일반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항공기 날개에 부착되면은 공기가 원활하게 흐르지를 못하고 결국은 양력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서리. 그래서 서리를 제거하고, 여러분이 가끔 이건 자주 나오는 화면은 아니지만은 뭐 인천공항이나 그런 데 보면은 큰 어디 사다리차 같은 데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안개 같은 걸 수증기를 뿌리는 걸 볼 겁니다. 그것은 되게 그 결로 현상, 어떤 이제 그 서리 같은 것을 제거해 주는 거, 또는 그 서리가 안 이제 없지더라도 거기에서 올라가다 보면은 수증기가 많은 구름 같은 거 통하다 보면은 겨울에는 갑자기 비행기 날개가 얼음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붙지 않게 거기 약품을 뿌려주기도 합니다. 방빙 작업이라고 하죠. 방빙, 얼음을 방지한다 해서. 그 제빙, 얼음이 얼었으면은 녹여주는 거 제빙. 그 다음에 얼음이 얼지 않도록 하늘로 올라갈 때 얼까 봐서 거기에 미리 약품 처리한 것을 방빙. 그래서 그것은 가끔 화면에, 뉴스 화면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강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릴 강자니까 물이 내린다 그 말이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대개 우리가 말할 때는 어떤 비가 대표적인 건데 실제로 얼음도 강수에 포함이 됩니다. 얼음도 물방울이니까. 대기 중에 수증기가 물이나 얼음을 변해서 지상에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강수 현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강수량 하면 비가 얼마나 왔느냐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강수 형성. 강수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열대지방이나 여름철 중위도 지방에서 형성된 구름은 최상부 온도가 0도고 따뜻한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구름 전체가 물방울로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구름이 물방울, 수적이라고 하죠. 따라서 구름 내부의 어떤 수적간 물방울끼리 충돌이나 병합에 의해서 형성된 비를 따뜻하니까 따뜻한 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름 밑면 온도는 대개 0도보다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또는 0도 부근인데 온도가 0도보다 낮은 구름을 차가운 구름이라고 합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들으세요. 그냥 따뜻한 비 또는 차가운 구름, 이런 식으로 이제 대개 이제 강수가 형성된다. 그 다음에 항상 이제 빙정, 어떤 이제 얼음 알갱이가 생겨나면 빙정 핵이 이용된다. 핵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항상 먼지가 있든 뭐가 있든 매연이 있든 핵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하층에 따뜻한 대기에서 녹아버리면은 빗방울이 되고, 여기서 녹지 않고 내리면은 그냥 얼음이나 뭐 그런 게 되는데,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이렇게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다 아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얼어붙은 비가 온 거니까
하늘에 있을 땐 똑같은 건데 내려오면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지면에 물체에 충돌했을 때 어떤 어디 얼음으로 이제 결빙하는 성질을 갖는 비가 얼어붙은 비라고 합니다. 지면에 떨어질 때 분명히 비로 왔는데 지면에 떨어지면서 여기서 얼어버리는 거, 그걸 보고 얼어붙은 비라고 하는데, 되게 이제 온도 조건이 맞아야죠. 되게 지면 온도가 0도씩 이하고, 뭐 지면에 주차할 때 대기 온도는 0도보다 높아야 하고, 그게 0도보다 높으니까 그때까지는 물이었는데 막상 내려보니까 그게 0도가 돼버렸다, 0도 이하다, 그러면은 거기서 얼어버리는 거죠. 그 위에서는 물방울이었는데 지표 부근에서 그것이 얼어버린다. 그렇게 얼어붙은 비라고 합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해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얼음 쌀아기, 이것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 투명한 어떤 얼음 입자입니다. 직경이 이제 5mm 이하 보통 말할 때 얼음 쌀아기. 그 다음에 비, 우리는 항상 보고 있는 게 비인데, 직경 5mm 이상 물방울을 0.5mm입니다. 0.5mm 이상 물방울을 비라고 합니다. 0.5mm. 0.5mm 작으면 뭐 안개가 될 수도 있고 뭐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안개비. 안개비란 건 이제 말 그대로 0.5mm보다 직경이 작은,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집결해 가지고 모여서 내리는 걸 보고 우리가 안개비라고 합니다. 안개는 안개인데 상당히 크니까 내려오는 게 보일 정도. 그 다음에 눈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음 결정들로, 이제 얼음 결정이죠. 이게 내려오는 형태인데 어떤 바늘 모양으로 되기도 하고 기둥 모양으로 되고 판 모양에서 눈을 크게 현미경으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눈송이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거, 우리가 한방눈 내리는 할 때는 직경이 한 2.5cm, 25mm가 되기도 하고, 한방눈 펑펑 쏠 때 보면은 상당히 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쌀알눈, 눈인데 쌀알처럼 이제 한다, 그 말이겠죠. 이제 이게 이제 이슬비가 온 것을 이제 바탕 말합니다. 이슬비가 얼어가지고 내린 거 1m 1mm 미만. 그럼 되게 쌀알눈은 지면에 떨어져도 그냥 지면에 뚝뚝 떨어집니다. 튀지 않고. 쌀알눈은 말 그대로 이슬비가 온 것이기 때문에 물에 가까운 눈이죠. 그 다음에 얼음 결정. 얼음의 결정은 떨어지는 매우 작은 빙정 얼음 결정입니다. 보통 영하 10도 이하에서 이제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박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투명하거나 또는 불투명한 얼음이 대개 5에서 50mm, 큰 것은 50mm니까 50mm면 뭐 골프공, 탁구공만 하겠죠. 그렇게 큰 것을 가져가지고 뭐 자동차 깨진 경우,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적은 경우는 뭐 배추 같은 데가 뭐 구멍이 뚫어가지고 출하를 못했네, 뭐 이런 많이 우리가 뉴스 들었습니다. 이제 우박의 직경이 5mm 이상이다 할 때는 우리가 되게 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그쪽이 중요하니까, 위험하니까. 그 다음에 눈사라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되게 이제 얼음 입자입니다. 얼음 입자인데 0도 근처에서 눈하고 같이 보통 내리는 경우, 지면에 떨어지면서 그냥 바로 눈하고 얼음하고 사이니까 떨어지면서 그냥 부서집니다. 부서지면서 그냥 툭툭툭 튀는 거. 그 다음에 작은 우박은 뭐냐, 쌀랑눈을 중심으로 그 위에 얼어붙거나 부분적으로 녹았다가 다시 얼음이 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거 단단한 지면에 떨어져서 튀는 소리가 들을 수 있을 정도 작은 우박입니다. 5mm 이하, 이걸 작은 우박. 이렇게 어떤 강수, 물이 내리는 건데 어떤 것은 비가 되고 어떤 것은 안개가 되고 어떤 건 눈이 되고 뭐 우박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될 수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되지, 이걸 정의로 얼어붙은 비는 몇 도에서 시름이 몇 밀리고 그거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내용을 그걸로 충분하려고 봅니다. 강수 형태는 과정이나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작용한다. 반드시 핵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수증기만 해도 핵이 없으면 그것이 뭉치지를 않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서리가 형성되는 조건은 뭐냐? 서리가 형성되는 조건은 지면의 온도가 이슬점 이하가 되어야 한다 했죠. 노점 이하가 되고, 이슬점이 빙점 이하일 때, 이슬점이 빙점 어느 점 이하일 때, 이때가 설이 형성되는 조건입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틀린 거니까 그냥 이렇게 3번이 답입니다. 습도 양은 무엇에다 쓰니까, 습도 양은 뭐에다 쓴다 했어요? 같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이
변할 수 있다 했죠. 어떻게? 온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 습도량은 온도가 높으면은 수증기를 훨씬 더 많이 안을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개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했는데,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작은 물방울이 집단이다. 지표면 가까이에 발생한다. 안개 맞죠? 지표면 떨어지면 그게 구름이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수평 가시거리가 3km 이하일 때 안개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희정이 3km라 했으니까 1km라 했죠. 희정 1km 이하일 때 안개. 그래서 틀린 것은 이것이 틀린 것입니다. 나머지는 안 읽어도 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공기가 냉각되어 포화 상태에 도달하고 응결하기 위한 핵이 필요하다. 안개. 아무튼 핵이 모든 게 중요합니다. 핵이 없으면은 그게 더 이상 하나 뭉쳐지지 않으니까. 적당한 바람이 있으면 높은 층으로 발달할 수 있다. 바람이 갖다 주고 거기에 안개 형성되기 아주 좋을 때, 그때는 안개가 상당히 두껍게 생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바람이 이제 쐬버리면 안개가 날아가니까 적당하게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습도와 기압의 변화에서 변화에 따른 공기 밀도는 어떠냐? 공기 밀도는 기압에 비례하고 습도에 반비례한다. 공기 밀도, 기압이 높으면은 공기 밀도가 높죠. 비례하죠. 습도, 공기 밀도 반비례로 반비례. 1번이 답입니다. 습도와 기압, 기압에 비례하고 습도에 반비례한다. 너무 어렵죠? 어려운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죠. 끓는 물을 얘기했죠. 끓는 물은 어떻게 됩니까? 공기 밀도가 낮죠. 대신 그렇지만 습도는 높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공기 밀도는 낮고 습도 높으니까 반비례죠. 기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공기 밀도는 기압이 높으면 밀도가 높으니까 비례하고, 습도가 반비례인지 비례인지, 그러면 끓는 물을 생각하세요. 끓는 물은 분명히 온도가 높으면 공기 밀도는 낮죠. 그런데 습도는 수증기는 많죠. 그러니까 반비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끓는 물을 생각하세요. 머리에 복잡하게 정리가 안 되면은, 끓는 물은 습도가 많다. 온도가 높다. 온도가 높으면 거기에서는 기압이 낮다. 낮다 말은 공기 밀도가 낮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정리해 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기 온도와 이슬점 온도로 설명이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볼 필요 없죠. 상대 습도가 증가함에 따라 노점 온도는 감소한다. 습도가 높아지면은 도점이 좀 낮아져도 그게 이슬점으로 될 수가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 기압의 온도를 하강시켰을 때 대기가 포화되어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로 변하기 시작할 때 뭐란다 했어요? 하강시켜 대기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기 시작할 때 온도 노점이라 했죠. 이슬 노자 쓴다 했죠. 노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복잡한 듯 쉬운 듯 그러지만은 이런 과정이 앞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저절로 정리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시간 날 때 강의가 뭐 되게 짧은 강의는 한 10분에서 15분, 긴 강의는 한 1시간 정도 되는데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들어보시면은 끝날 때쯤 되면은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